자, 이번 시간 용도구역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전 시간에 그 개발 제한 구역에 이어서 이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우선 도시지역 내에서 도시민의 휴식과 뭔가 양호한 살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라고 한번 봤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을 제한한다. 자, 여기도 뭐 한대요? 개발을 제한한다.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데 대상지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죠. 개발 제한 구역은 어디였어요? 도시 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했다면 여기는 어디예요? 도시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양호한 산지나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겠다. 그래서 우리 뭔가 본다면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게 있죠. 그렇죠?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경관지구는 경관만 또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아예 공원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 구역이다. 자, 용어 정리. 자,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식 및 정서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되는 것이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이 포함된다. 도시공원이라는 거, 우리 도시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본다면 무슨 근린공원이다,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등등 나오죠. 그런 공원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런 공원들에 설치를 했다. 그냥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공원에 설치가 될 것이고, 그 용도구역, 토지이용 규제로 지정했다면 지정이 되는 거죠. 두 가지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거기서 거기라는 거.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 도시의 인구, 산업, 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 경제적 여건과 지형, 경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본다면 이제 생활권 공원 지정할 수 있고, 주제공원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0헥타르 이상의 도시자연공원이 있죠. 도시자연공원. 그러니까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이죠.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광역권 근린공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그 근린생활권에 근린생활권 공원이나 도보권 같은 경우는 그냥 공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공원으로 지정했다면 우선 거기서 건물 짓지도 않겠지만은 그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이나 광역권 근린공원 같은 경우 면적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10헥타르, 100헥타르 이렇게 면적이 커져버리니까 그것이 국공 유지로 소유하기 솔직히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개발을 좀 제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긴 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이 약간 꼬이긴 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건 도시지역 내에 있는 공원에 지정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행위 제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종목의 벌채, 물건의 적시 또는 등등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금지한다. 동일하죠?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개발 제한 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 들어온다. 자, 출입 제한이 있어요. 출입 제한.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공원이라는 양호한 식생을 보호해야죠. 산이라는. 그러면 양호한 식생을 보호하려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산 금지 조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뭐다? 출입 제한이다. 그럼 출입 제한은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분명히 별도 지정되는 공간이죠. 왜? 공원,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겠다. 도시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자연공원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에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산이 있어. 산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 한번 얘기해보죠. 제주도 같은 경우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이 있을 때 산을 막 쪼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북쪽에 들어오는 거 성파나 코스고 여리모 코스고 무슨 이렇게 코스를 나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뭐, 요런 지역 같은 경우, 뭐, 3년에서 뭐, 길게는 5년까지 입산 금지 조치를 하면, 요쪽 산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거죠. 그럼 3년 동안 이 산을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는다면, 자연 식생은 더욱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요쪽 산을 또 지정하는 거고, 이렇게 또 산을 지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개념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출입 제한을 통해서 그 지역의 환경을 보다 좋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필요하다. 출입 제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북악산이죠. 북악산 그 경북 북촌에서 올라가는 그러면 그쪽에 이제 서울 성곽 투어도 할 수 있는 그쪽에 있는데 그 과거까지 출입 제한이 있었고 출입 제한이 풀린 지 한 몇 년 안 됐죠. 그 출입 제한이 풀려서 사람들이 좀 더 찾게 되는 그런 개념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 도시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의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시자연공원에 보호를 해야 되고, 그렇죠? 보호를 해야 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시킬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전반적인 걸 고려해서 출입 제한을 한다. 자,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경우 안내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한다. 우리 산 가다 보면 써있잖아요. 입산 금지해서 이 길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표말 박혀있죠. 다 봤을 거예요. 등산 좀 해보셨으면.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출입 제한이 있다는 것. 자, 도시자연공원구역도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매수 청구권이 있는데요. 자, 그 대상이 좀 다릅니다. 우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토지 소유의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누가 있었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있었죠. 근데 도시자연공원은 어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즉 지자체장에게 하는 거죠. 그럼 왜 지자체장에 들어가? 지자체장이 공원구역을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구역을 지정한 지자체장에게 매수 청구권. 당신 때문에 내 토지 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재산에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고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해야 되고 3년 이내에 매수 계획을 수립한다. 우리 국토해양부 개발 제한구역은 2개월 이내였고 5년이었죠. 그렇죠? 5년이었는데 보다 조금 단기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뭐 기본적인 개념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하죠. 다만 대상이 다르죠. 그 개발 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매수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고 기간이 좀 달라졌다는 거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조정구역은 앞으로 시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광역도시계획의 도시용지, 도시예정용지 뭐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가화, 도시화가 예정되는 지역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그래서 이 개념을 볼 거고요. 유보기간. 얼마의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거냐. 무조건 시가화 개발된다고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정 유보기간이 필요하고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화 조정구역.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자, 도시지역이 있고요. 도시지역 외곽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또 있었죠. 무슨 뭐 그린벨트라는 개발 제한구역이 있는데 개발 제한구역 같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우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들어온다. 요런데 장래 토지 이용을 봤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도시 외곽 우선 도시는 다 개발됐고 토지 이용을 봤더니 도시 용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아무데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곳을 지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기존에 그냥 보면 개발 제한구역으로 아무데도 개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시가화 조정구역을 지정해서 미래에는 여기를 개발하자. 언제? 미래라는 거죠. 미래 시점. 언제가 도래할지 몰라요. 언제가 도래할지 모르는데 미래 시점을 위해서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공간을 보다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구간에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한다. 근데 일정 기간이 있는 거죠. 일정 기간. 무조건 여기 개발하겠습니다 라고 공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은 정말 언제 개발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요 기간 안에 개발을 하든 뭐 개발을 안 하든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자, 유보기간.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을 받아 변경을 하며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다. 자, 우선 국토해양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것이고, 관계 행정기관장이, 예를 들어서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다가 뭐 병원을 짓고 싶다. 병원을 짓고 싶다 그러면 뭐 보건, 복지부 뭐 이런 데서 요청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병원 짓게끔 뭐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민 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 상황, 산업 발전 상황 등을 고려해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보 기간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병원을 짓기로 했는데, 지금 요 도시 공간은 확보되어 있고 병원을 짓기 위해서 봤더니 인구가 지금 뭐 5만이에요. 근데 앞으로 10만 정도 든다고 칩시다. 그러면 5만에서 10만의 인구가 될 때는, 10만이 됐을 때는 병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구 5만인데 인구 10만이 됐을 때는 병원이 필요해요. 지금 인구 5만이잖아. 그럼 인구가 10만이 되는 시점에 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구 10만이 됐을 때 여기에 병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병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면 10년을 내다보고 이 공간에 병원이 들어올 테니까 병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여기에 개발을 못하게 막아주세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미래의 예측, 뭔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판단을 봐서 이 인구 5만에서 10만이 언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 갈지. 10만으로 늘어날 건 예상이 되는데 이 인구 5만에서 10만이 되는 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간 동안에 인구가 적정 추이가 될 동안은 개발을 못하도록 지정해 주세요.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의 개념이다. 자, 행위 제한 또 들어오네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의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서는 시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의 목적이 뭐였어요? 앞으로 장래의 토지 이용상 도시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의 달성. 자, 개념이 개발 제한 구역은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기는 앞으로 시가화를 만들 예정이에요. 그러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봤을 때 여기가 시가화, 도시가 되는데 어떤 사업? 도시계획 사업. 우리 도시계획 사업 어떤 거 있어요? 도로의 설치, 상하수도, 뭐 건축 뭐 이런 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도로를 이렇게 개설해서 여기에 무슨 뭐 공장지를 만들겠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만들겠다. 그러면 장래 여기 토지 이용상 앞으로 도시가 될 거고 도로 닦아 준다면 나중에라도 도로를 개설할 거니까 이런 거는 미래에 여기에 도시 개발된다고 쳤을 때 도로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당장 뭐 개발 제한 구역이나 뭐 다른 거 못 했잖아요. 아예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는 아예 묶어버린 거고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지역이 다른 건 도시 지역 내니까 개념이 좀 달라지는 거고 시가 조정 구역 같은 경우 도시 사업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는 건 이런 것들 도로의 개설 같은 거는 할 수 있다. 왜? 앞으로 미래엔 여기가 도시용지가 될 테니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 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라서는 특별시, 광역시, 시장 또는 군수, 즉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요. 농업, 임업 또는 어업용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시가와 조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지금 비시가지란 말이에요. 개발이 안 된 곳이에요. 개발이 안 된 곳은 어때요? 우리 도시지역 말고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이죠. 그렇죠? 그러면 농림지역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잖아. 농림지역이면 농업 또는 임업
하고 있는 거고요. 관리지역 중에서도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 농업 등 임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건물, 어떤 거, 하우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하우스 같은 거. 하우스 같은 거 건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 농업에 필요한 건물들이니까 마을 공동시설,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관공업 등 주민생활 영위에 필요한 행위.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시설들은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용도구역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게 하지만 시가와 조정구역은 앞으로 장래 토지 이용에서 필요한 건 해주도록 하고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허가해준다. 자, 임목의 벌채, 조림, 육성, 토석의 채취 등 허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른 그 용도구역에서는 다 못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는 그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보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다른 여타 용도구역보다는 그 행위 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구역의 결정 과정,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당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유보 기간을 정한다. 얼마? 5년에서 20년이죠. 5년에서 20년 동안 그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실효일자와 실효사유, 그리고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서 고시해야 되고요.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그 효력은 상실한다. 이 효력이 상실한다면 어떤 거예요? 그냥 행위제한 같은 거 못했던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행위제한 같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이네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어떤 말만 봐도 물에 관련된, 그렇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물과 관련된, 그렇죠? 물과 관련된 산업의 육성이나 보호를 목적으로 공유수면, 물가죠. 물가와 그와 인접한 토지에 지정한다. 물가와 그와 인접한 토지.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행정기관장 요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자, 지금 좀 다른 게 하나 나왔어요. 농림식품부 장관. 우리 개발제한구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었고 시가와 조정구역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였고요.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한다는 거. 그렇죠? 아무래도 수산자원이라는 거 먹거리와 관련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토보다는 농림수산식품부로 이양됐다는 거.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자, 지정은 농림식품부 장관이 하지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죠. 그럼 물가잖아요, 수질. 그러니까 수질오염 같은 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청장은, 지자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 실태를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가 주변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 컨트롤하고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행위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지정된다.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관계 행정기관장 요청에 따라서 농림식품부 장관이 수산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달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 목적, 수산자원의 보호나 공유수업의 뭔가 이런 것들,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서울의 식수원인 팔당댐, 그쵸? 무슨 양수리, 가평 이런 데 보면 좀 남양강이죠. 북한 강가 주변으로 펜션 같은 게 상당히 많죠. 그쵸? 펜션이 들어왔다는 건 기본적으로 건폐가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물이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실행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 구역에 대해서 한번 또 쭉 살펴봤어요.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은 뭐고, 그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은 어떻게 지정될 것이고, 시가 조정 구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지정 목적을 이해해서 각기 지정 목적에 따라서 다른 행위 제한이 만들어질 것이고, 출입의 제한이나 뭔가 그 매수 청구권 등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용도 구역을 쭉 한번 정리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개발 제한 구역,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 계획이다. 개발 제한 구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계획을 수립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개발 다 못하게 막아놨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자,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 침해했을 때 어쨌든 어떻게든 보상을 좀 해줘야 되고, 그래서 관리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된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 문제를 침해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쭉 얘기했던 게 그 매수 청구권 나오고 그랬던 거 부분들이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그곳의 거주민들은 엄청난 재산권을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자, 시도지사는 개발 제한 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하거나 조정을 해제할 수가 있다. 무엇을? 개발 제한 구역을. 이런 내용 때문에 우리가 시도지사가 하죠. 시도지사가 컨트롤하죠. 무엇을? 지금 도시 관리 계획을. 그래서 광역도시 계획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 같은 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개발 제한 구역 관리 계획 내용을 본다면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의 목표와 기본 방향을 지정해야 되고, 취락지구의 지정 및 적립비, 주민지원산업, 도시계획 시설사업, 현황 및 실태조사 등을 도시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 수립 과정을 본다면 우선 시도지사가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후 국토해양부 장관이 했다면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 이 차이점 좀 이해하시고요. 개발 제한 구역이 둘 이상의 광역시, 특별시,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관계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를 하여 관리 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그러니까 둘 이상의 넓은 지역이 갔을 때는 그렇죠? 협의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다. 자, 시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시장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국토해무 장관이 관리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을 승인하려면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적인 승인권자에 따른 협의 과정이 달라지는 거 우리 쭉 봤던 내용들이고요. 특별자치도지사나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도지사가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공고한 후 일반에게 열람해야 된다. 자, 기본적인 내용 동일하고요. 자, 승인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을 하겠다. 자, 어떤 말이에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지만 그 지정하고 나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관리계획은 누가 한다?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관리계획 승인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이라는 건 그 지역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됨으로 인해서 손해봤던 것들을 컨트롤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선 이제 용도 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넘어갈 텐데, 용도 구역 내 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이제 용도 지구에서 빠지죠. 그래서 용도 지구 내에 있는 취락지구를 어떻게 설정할 건가?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야. 도시자연공원 내 취락지구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지정 요건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구청장은 개발 제한 구역 내 취락지구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취락지구 정비 사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발 제한 구역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환경이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안 좋은 곳에도 분명히 마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마을에 정비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 되면 건물을 막 짓거나 이런 걸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들은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상당히 주거 환경이 안 좋아지는데 그걸 집을 고치고 싶어. 내가 막 집을 좀 새로 짓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돼 있으니까 내 집을 건들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렇다고 이사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동네 그 마을 취락지구를 지정해서 컨트롤한다. 개념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 원래 있었던 마을들의 정비를 위해서 취락지구, 용도지구를 지정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 자, 도시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도시자연구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일부 개발을 허용한다. 그러니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 서당 있는 지리산 두메산골에 서당이 있잖아요. 그럼 지리산이라는 건 분명히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엄청난 넓은 토지용 규제가 들어왔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행위 들어오잖아. 토석에 석치 못하고 성일공원 못하고 못하잖아요. 그럼 그 두메산골은 그대로 내비둬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취락지구의 경계는 어떻게 잡아주냐?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은 도시관리계획상의 경계선으로 지역지구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의 경계선, 그 밖에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경계선을 설정한다. 그래서 취락지구 경계 같은 게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뭐 하천 지나가면 하천에 따라서 잡아주고, 하천이 지나가면 하천에 따라 잡아주고,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 따라 잡아주고, 지적, 밭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역 지정을 하는 거죠. 취락지구의 지정.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런 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런 거 보면 지형 깔아주고 지적 엎어서 이렇게 막 캐드로 구역 설정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취락지구의 경계에 나왔다는 거 알아보고요. 자, 지정 요건 같은 경우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가 10호 이상일 때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취락지구에 1만 제곱미터 이상당 주택수가 10호 이상 들어와야 된다. 상수원 보호구역 및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한 후 호수 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보면 그렇죠? 취락지구를 지정한다면 기본적으로 마을이 조금 더 그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런 것에서 완화되겠죠. 요건이 좀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그 조건이 호수가 이제 10호 이상 있든가, 1만 제곱미터당 10호 이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조건이 들어오고요. 자, 이런 취약지구의 제외지역도 있죠. 제외지역, 우선 도시공원구역의 제외지역으로 볼 수 있는데요. 도시공원구역 내에서 최외곽주택으로 100m 이내의 지역, 가장 끝에 있는 주택으로 100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취락지구 지정을 할 수 없고, 외곽부에 입지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경사도 30% 이상의 지역은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않겠다. 또한 재예상인 지역, 그리고 취락지구로 지정 후 개발이 주변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취락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이런 거잖아요. 어떤 개발 제한을 못했을 때 취락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개발 조금 더 완화시켜주겠다. 근데 이런 조건이 걸리는 곳은 취락지구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경사 30% 이상인데 마을이 30% 이상 있었다. 그러면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취락지구의 지정 요건이 되지만 제외 요건에 의해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락지구 정비사업. 취락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취락지구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취락지구의 정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개발 제한구역, 기타 이제 행위 제한을 못하도록 했고, 그런 것을 약간 보상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던가 취락지구의 지정을 통해서 약간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의 중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서요, 우리 토지이용 규제, 국계법에서 이야기했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